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현충일 연휴로 하루 쉬고 돌아온 국내 증시가 오늘 모처럼 시원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미국 증시가 급등 마감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글로벌 증시를 억누르던 우려가 줄어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닷새 만에 주식 쇼핑에 나선 것이 지수 상승을 이끈 동력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나란히 2% 이상 반등을 보였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오늘의 반등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내가 가진 종목은 안전한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센투자플러스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 조언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또 사고 싶은 종목에 대한 조언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열려 있는데요. 먼저 전화로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2-3153-2613번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 문자도 열려 있는데요.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지금 보내주셔야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자,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월평지점의 홍덕표 과장을 전화로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들은 오늘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우리투자증권에서 발간한 평화전공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장기 탑라인 성장세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먼저 평화전공은 GM과 포드, 닛산형 매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아우디와 푸조, 시트로엥 등 유럽 완성차 업체의 소규모 수주를 통해 내실 있게 고객 다변화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투자증권에서는 평화전공이 신지와 스트라이커 등 범용 소형 부품을 위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트랙 레코드를 쌓은 후 렛지와 도어모듈 등 단가가 높은 제품으로 매출을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신지와 스트라이커 등의 개당 단가는 1만 원 이하인데 반해 렛지는 단가가 만 원에서 3만 원, 도어모듈은 10만 원 수준으로 개당 단가가 높아 큰 폭의 장기 매출 성장이 기대됩니다. 또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원가 구조 개선을 위해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을 보유한 부품을 확보하기 위한 완성차 업체들의 니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대차그룹의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되면서 현대차그룹에 납품하는 부품 업체도 재조명 받고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의 매출을 확대하기 시작한 평화전공은 현 시점에서 장기 투자자에게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현재 평화전공의 주가 PBR 0.9배는 평화전공이 보유한 장기 성장 가능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평화전공은 외형 성장 둔화 가능성 및 부진한 단기 실적 때문에 2011년 하반기부터 주가 조정 과정을 겪어왔지만 GM과 포드양 매출 확대에 따른 외형 성장과 해외 법인 지분 추가 취득에 따른 지분법 이익 증가, 신기술 전장 부품 매출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EPS 성장에 따른 점진적인 밸류에이션 멀티플 상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평화전공은 고객 다변화에 성공하며 외형 성장의 신뢰성을 높여가고 있으며 해외 자회사를 통한 비현대차 그룹 매출 확대는 제2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목표 주가 24,000원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나증권에서 발간한 심택입니다. 프로덕트 믹스 개선을 통한 실적 개선 추세 유효하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심택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 1,667억 원, 영업이익 151억 원으로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며, 주요 제품 대부분 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CSP와 MCP 등 모바일용 PCB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시장 전반의 매크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실물 경기 위축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심택의 영업 활동에 특별한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분기부터 물량 증가와 프로덕트 믹스 개선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당초 전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2분기 투자 포인트로 주목했던 모바일용 PCB 매출 증가도 가시화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양 MCP 매출이 당초 예정대로 새롭게 시작되면서 3분기 이후 실적 개선 전망의 가시성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바일용 PCB 매출 증가와 삼성전자양 MCP 신규 매출이 시작됨에 따라 심택의 3분기 실적은 매출액 1,803억 원, 영업이익 188억 원으로 실적 개선 추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분기를 기점으로 모바일 제품 비중 확대를 통한 프로덕트 믹스 개선이 본격화됨에 따라 심택의 2012년 매출액은 6,972억 원, 영업이익은 6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심택의 현 주가는 2011년 저점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2011년의 경우 연초부터 실적 개선 모멘텀이
약할 것으로 추정되었다는 점에서 현 주가 수준에서 추가 하락의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2012년 실적 개선과 모바일 제품 비중 확대를 통한 질적인 변화를 감안할 때 2012년 예상 실적 기준 PER 6.3배에 불과한 현 주가는 지나친 저평가 상태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하나증권에서는 심택의 목표 주가 2만 원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동부증권에서 발간한 NC소프트입니다. 길드워2 서버 96대로 증설, 돌풍 예감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NC소프트의 자회사인 아레나넷은 현지 시간 6월 4일 기준 서버를 기존 48대에서 96대로 증설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이번 주 6월 8일부터 있는 2차 주말 베타 테스트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판단되며 지난 4월 말에 있었던 1차 주말 테스트와 사전 판매의 호조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온라인 게임의 경우 보통 서버 한 대당 5천여 명의 수용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서버 96대를 기준으로 동시 접속자를 추산할 경우 길드워2의 동시 접속자 수는 48만 명에 달합니다. 마찬가지로 패키지 사전 판매 또한 최소한 48만 장을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상용화가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길드워2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초 전망했던 2012년 길드워2 패키지 판매 180만 장과 매출 2,173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최근 게임 산업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인한 모바일 게임의 약진과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의 성숙기 진입 양상을 겪고 있으며 NC소프트의 최근 주가 하락의 근간은 위와 같은 환경 변화에 따라 더 이상 PC 온라인 게임에서 대작 게임이 나오기 어렵다는 우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아블로3의 흥행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헤비 게임 유저들은 상대적으로 라이트한 모바일 게임보다는 PC에 기반한 대작 게임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으며 향후 블레이드 앤 소울과 길드워2의 성공으로 NC소프트의 주가는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NC소프트의 목표 주가 42만 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평화전국 찜텍, NC소프트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홍덕표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산 투자 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샘플러스의 유창희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아이밸류 네트워크스 이유열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종목 상담 샘플러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종목들 상담을 시작해 볼 텐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계속해서 열고 있겠습니다. 02-3153-2613번으로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문자가 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사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까지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또 실시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 문자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전화부터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연결이 돼 있거든요.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네, 매일 2% 잘 보고 있고요. 예, 아바코를 제가요, 8,300원에 샀거든요. 예. 근데 뭐 유무상이 8,000원인데 8,300원까지 가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8,000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가? 그게 좀 어렵고 해서요. 잘 어떻게 몰라갖고요.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를 받으셨습니까? 네, 무상 받았는데 그게 8,000원이었거든요. 예. 유상이요. 예. 근데 8,000원을 그러면 물량이 많이 나와서 8,000원을 넘어갈 수 있을까 하고요. 아, 제가 매수 그러세요? 단가는 그래갖고 8,3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종가가 7,480원이 아바코가 나왔는데요. 네네. 손절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8,000원에서 손절을 해야 될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또 한번 그냥 가지고 8,300원 매수가까지 넘어가야 되나 하고요. 아, 그러세요? 이 종목은 네. 언제쯤 매수를 하셨어요? 제가 15,000원에 매수를 했어요. 15,000원이요? 네. 예. 그래갖고 추가 매수를 몇 번 했죠. 그래서
평균 매수 단가가 8,300원 맞으신가요? 네. 네. 예, 지금 처음에 1차 매수는 15,000원이었어요. 그러셨어요? 네네. 그래도 지금 손실폭을 좀 많이 줄이셨습니다. 네. 비중이 그래도 15%로 많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네네. 예, 어쨌거나 이제 매수가쯤 오면은 팔고 싶은데 8,000원에 파는 게 맞을지 8,300원이 맞을지 그리고 또 주가가 네네네. 흐름이 좋다면 네. 좀 더 들고 가실 의향도 있으신 거고요. 네네. 예,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세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 예.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고 원금까지 가서 나오면 제가 마음이 좋겠죠. 근데 그게 최상이겠지요. 네. 예. 다음한 얼마라도 또 손절을 하고 나오면 좀 마음이 오래 갖고 있던 거라 속상할 것 같아요. 아바코 말고 다른 종목들도 있으세요? 아우, 속 썩는 거 있어요. 아, 많으세요? 네, 금호석유도 있고요. 예. 또 저기 수익 나는 건 자동차밖에 없어요. 현대차하고 기아차. 그래도 수익 나는 종목이 있으신 게 어디예요? 네, 거기에 위안을 삼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아바코를 좀 봐드리고요. 네, 네. 아바코가 네. 어떻게 해결이 좀 되면 다른 종목들도 또 문의 주십시오. 꼭 네, 봐드리겠습니다. 아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잘 보고 있어요. 예, 네, 이 종목은 감사합니다. 유창희 팀장님께 여쭤볼 거고요. 잘 네,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팀장님. 네. 원래 이제 15,000원대 사셨다면 한 1년이 넘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번에 유무상 증자를 같이 받으셨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 이제 보통 이제 회사가 이런 케이스가 좀 드물어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같이 하는 케이스가 드물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같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유상증자를 받으셨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8,000원에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무상증자가 이번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식수가 반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10주를 가지고 계셨다면은 15주로, 5주가 늘어나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몇 주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통 만약에 한 1000주나 뭐 한 500주 갖고 계셨다 그러면 거기서 한 반 정도 더 늘어나게 되니까 한 700주나 혹은 1500주가 되겠죠. 그럼 평균 단가가 좀 낮춰져서 8,000원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8,300원이 조금 더 높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급하게. 근데 일단 8,3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회사는 LCD 스퍼터 생산업체입니다. 여기서도 몇 번 아바코는 이제 상담해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LED 디스플레이 쪽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LCD 업황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좀 꺾인 다음에 작년에 좀 회복이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경제 불황이 같이 오면서 회복이 안 됐죠. 그러면서 지금 치킨 게임에 좀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서서히 이제 구조 개혁이 마무리가 되고 신규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OLED죠. 그러니까 아바코가 최근에 OLED, 아몰레드 쪽에도 이제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길게 본다라면은 회사는 나쁘진 않아요. 여전히 좀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워낙에 이제 LCD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같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주가는 옆으로 조금 더 기간 조정은 발생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뭐 폭락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건 약간 매매의 팁인데요. 보통 아까 제가 서두에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를 같이 하는 회사가 좀 드물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유상증자를 한다는 얘기는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다시 모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와 동시에 무상증자를 한다는 얘기는 그 유상증자로 인한 손해를 무상증자 일정 부분 보상을 해준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같이 이루어진 종목군들은 심하게 안 빠진다면 다시 유상 가격대까지 올라오는 게 보통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7,400원 정도인데요. 한 5월 달에 저점을 찍고 지금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옆으로 기간 조정을 보이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상황 7,300원, 7,200원 정도 그 자리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라면 21선 라인이거든요. 이 자리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500원이나 8,300원 올라올 것 같은데 첫 번째 제일 일단 부담이 되는 자리는 유상증자 가격대죠. 8,000원. 8,000원 돌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8,000원대 온다라면은 조금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조금 줄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8,000원이 좀 강하게 돌파가 된다면 의미 있는 양봉 같은 게 발생을 한다면 조금 더 갈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를 하시고요. 거기가 돌파가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8,5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7,200원이나 7,15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다시 좀 저점, 최근에 찍었던 5,500원까지도 순간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손절가는 한 7,150원에서 7,1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8,000원, 2차 목표가는 8,500원까지 놓고 조금 시간 싸움을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좀 자세하게 진단을 내려드렸으니까요. 말씀하신 내용들 잘 메모를 해두십시오. 아바코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장이 좋아서 그런지 문자 참여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볼 텐데요. 먼저 받으실 문자는 RF택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9,600원에 10% 가지고 계시고요. 목표가, 손절가, 또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다고 0094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RF택은 그 휴대폰 부품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무선 충전 관련해서 테마가 좀 붙으면서 시세가 좀 많이 올랐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사시는 건 좀 비싼 가격이에요. RF택의 경우에 10,000원 근처, 9,600원이면 사실 이 종목도 한 3,000원, 4,000원서부터 지금 상승이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 비싼 가격에 사셨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세적으로 보면 약간 그 추세는 좀 깨져 있습니다. 지금 9,000원 이하에서 지금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매물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망은 나쁘진 않아요. RF택의 경우에는 LTE 그 휴대폰의 부품 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무선 충전 기술이 계속해서 또 성장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최근에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약간 그 손실 중이신데, 최종 마지노선은 8,000원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8,000원 이하선까지 잘 올라왔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간 것은 제 생각에 테마의 힘이 좀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일단 손절 라인은 8,000원 선으로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 10,00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10,000원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RF택의 경우도 최근 흐름에서 10,000원 선이 일단 안착이 돼야 추가 상승을 기다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목표가는 단기로 10,000원, 손절 라인은 8,000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요. 최근에 급등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GMP입니다. 1,000원에 100%로 베팅을 하신 분이 계세요. 손절가를 알고 싶다고 7839님께서 문의를 하셨거든요. 예, 유 팀장님. 네, 뭐 1,000원에 100% 승부수 한번 띄우신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만 봐드릴게요. 뭐 회사가 뭐 전체적으로 실적 같은 부분이라든지 성장성은 조금 제한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1,000원에 베팅하셨다라면 오늘 들어가셨는지 어제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어제 들어가셨다라면은 어제 분봉을 좀 봐드릴게요. 분봉 30분봉을 좀 봐드린다라면 어저께 들어갔다라면 아침에 오후장에 잘랐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못 자르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치고 나갔다가 무너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저께. 자, 만약에 오늘 들어가셨다라면 종가 배팅을 하신 건데요. 일단 내일 요거는 내일 만약에 1,100원입니다. 1,100원이 돌파를 못 한다라면 1,100원이 그저께죠. 그저께 찍어 장중 고점인데요. 거기를 돌파를 못 한다라면은 자르셔야 됩니다. 자르셔야 되고, 손절가는 어저께 저점, 오늘 장중 저점도 880원을 찍고 올라왔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땐 900원 정도, 910원? 910원에서 92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그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살아나지 못하고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1,100원이 돌파가 된다라면은 일단은 내일 상한가로 가야 됩니다. 내일 1,100원이 돌파가 돼서 상한가 간다라면 좀 더 끌고 가는 거고, 또 내일이 금요일이라서 좀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자로 참여하신 분 중에요. 0141님 서울 반도체 적으셨는데 이 종목을 사고 싶다는 건지 다시 한 번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또 8209님께서도 두산엔진을 6개월 장기 주가를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분께서도 매수를 하고 싶은 건지 의견을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전화 연결 받겠습니다.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사파이어 테크는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세요? 33,500원이에요. 비중 20%요. 33,500원에 20%요? 예, 예, 오늘 종가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예, 46,000원이네요. 예, 예. 예. 주식을 잘 사셔서 수익권에 계십니다. 예,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전화 주셨습니까? 지금 이걸 매도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되는지요, 궁금해서요.
아, 그러세요? 이 종목은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 한, 보름 정도 되셨어요? 예, 아니, 한 4일 정도? 4일 만에 이렇게 수익을 많이 거두셨어요. 굉장히 매매를 잘하십니다.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주식 투자하신 지가 좀 오래 되셨나요? 아니요, 한 3년 됐습니다. 1년 정도요? 3년요. 3년이요. 예. 예, 3년이면 그래도 꽤 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종목을 고르는 나만의 기준 이런 게 있으신가요? 예.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시고요. 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매수를 하시게 되셨어요? 그거, 뭐, 좋다고, 그래서 한번 매수를 했습니다. 주로 이렇게 증권 방송 보시고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종목들을 사시는 편이신가요? 예, 예. 아, 그러세요? 예. 예, 이 종목 지금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건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예, 예. 예, 시간적인 여유는 괜찮으시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유열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 예. 예, 네, 사파이어테크는 뭐 저점에서 아주 매수를 잘 하셨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에 많이 주가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뭐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좋은 추세에 좀 있고요. 2분기부터 좀 업황이 좀 올라오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상승이 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최근에 LED 관련주들도 다소 좀 IT주의 강세에 힘입어서 좀 올라가는 그런 좀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중을 많이 갖고 계신 건 아니기 때문에 20% 수준이시기 때문에 보유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그렇게 실적이 썩 좋은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도 지금 1분기 공장 가동률도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었고 해서 대신에 이제 1분기를 바닥으로 2분기 이후부터 굉장히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그 기대감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크게 여기서 추가 상승이 많이 나오겠다 이렇게 예상하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뭐 실적이 그렇게 확실하게 좀 아직 나와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 그 저항선 라인은 한 43,000원 정도 수준으로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60일선이 위치한 43,000원이 안착이 되느냐 이걸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웨이퍼 업체들 가동률이 뭐 2, 3월부터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흐름은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한 비중 자체가 뭐 그렇게 많이 갖고 계신 20% 정도 수준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에는 지금 매수를 물론 하실 수도 있는 지금 추세가 뭐 5일선을 타고 가기 때문에 좋은데 제 생각에 만약에 조정이 좀 나온다면은 오히려 매수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한 60일선 이상이 되는 한 43,000원 이상에서 강하게 매수가 좀 올라간다면 그때 또 매수하시는 그 두 가지 전략을 병행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자 상담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들어와 있는데요. 38,500원에 15% 진단해 주십시오. 7469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지수 상승률보다 오늘 조선주 상승률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예. 뭐 오늘 뭐 전체적으로 다 올랐기 예. 때문에 네, 조선주는 그나마도 괜찮은 업황입니다. 차트로 살아있고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을 전 좋게 보고 있는데요. 48,500원이면 조금 손실이 보고 계실 것 같으세요. 최근 한 달 정도 전에 사신 것 같은데 5월달 좀 하락을 맞았죠. 그래서 다른 종목군에 비해서 괜찮은데 일단 조선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선주를 보시려면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만 보시면 되고요. 현대중공업이나 조금 STX 그룹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라.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는 이제 배를 만들어서 수익도 많이 나지만 배보다는 해양 플랜트 쪽에 오히려 더 수주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단가가 또 세고요. 근데 거기에 선도 업체가 이제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리고 나서가 이제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 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거기에 이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고 수주도 높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른 조선 업종, 다른 조선 종목군들에 비해서 수주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같이 좀 떨어졌던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일단 38,500원이시면은 비중이 15%시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계시다라면은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는 지금 위치에서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오히려 3만 초반까지 한번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추가 매수는 한번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고요. 추가 매수가 아니라 현재 가격대에서만 대응을 좀 해드린다라면 일단 시장이 돌아선다라면은 일단 이 종목군이 제일 중요한 게 37,500원이 안착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종합주가 지수를 보신다면 지난주 화요일인가 수요일 고점을 돌파를 시켰다가 거기서 윗꼬리가 나오면서 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조선주, 삼성중공업은 지난주에 고점을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37,500원이 상당히 조금 저항대를 작용할 수 있다. 또 이 자리는 한 최근 2달에서 3개월 동안 박스가 하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37,500원이 돌파가 된다라면은 좀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38,500원, 4만원 혹은 45,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를 돌파를 못 시키고 또 하나 시장이 좀 안 좋게 올라간다라면은 일단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그릴 수 있으니까 37,500원 돌파가 된다면 좀 더 홀딩 하시고 돌파가 안 된다라면 거기서 조금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저점에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괜찮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을 보신다라면 조금 더 길게 보시고요. 만약 시장을 보면서 좀 단기 매매를 하시려고 들어갔던 거라면은 일단 37,500원을 중심으로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고 만약에 손절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면 추가 매수가 아니라 손절가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한 35,000원 정도 잡아야 되겠습니다. 35,000원에 무너지게 되면 3만원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하나하나 4인님께서 디오를 문의하셨는데요. 디오 종가 보니까 오늘 8,600원대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13,000원대 매수를 하셨군요. 13,000원에 20% 진단해 주십시오. 부산에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재인 테마주죠? 네. 예. 그 참 테마주 투자는 사실 유의를 하셔야 돼요. 항상 테마주 하실 때는요, 그 지지 라인을 좀 설정하시고 손절 라인 항상 체크하시면서 좀 진행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디오 자체는 뭐 이제 임플란트 그 제품을 제조하는 그런 업체인데 사실 뭐 이렇게 특별하게 볼만한 그런 실적의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걸 크게 나타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도 굉장히 횡보세를 좀 나타내고 있죠. 지지부진한 10,000선 이하까지 내려와서 좀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목표는 10,000원 정도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테마의 흐름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그 시세 흐름이 좋았다가 계속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는 과거 이제 테마가 불기 전의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는 수준이죠. 주가 수준을 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오늘 뭐 문재인 테마주 좀 올라갔는데 대선 그 발표를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 테마 흐름에서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유입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 때문에 수급이 계속 유입이 크게 된다면은 좀 기대를 보실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제 생각에 반등 시에는 좀 매도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물론 기대로는 좀 수급이 들어와서 좀 급등이 좀 나와줬으면 좋은 그런 흐름인데 일단은 흐름상으로 봤을 때 10,000원 선이 상당히 저항가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반등 시마다 좀 물량을 줄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센투자플러스 종목상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전화 연결을 해볼 텐데요. 세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디서 전화 주세요? 부산인데, 예. 부산이요? 예, 예. 예, 부산에서 저희 서울경제TV 시청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제일 예. 중요하지. 주변에서도 이렇게 좀 TV 보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시나요? 예, 예. 아, 그러세요? 예. 저희 센투자플러스도 자주 보시고요. 예.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도움 많이 되고, 예. 아, 그러세요? 예. 오늘도 또 목감기는 더 나셨습니까? 많은 도움을 드려야 할 텐데 어떤 종목이 이렇게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웅진에너지. 웅진에너지 들고 계세요? 예,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어요? 7,250원에 15%인데, 예. 이거 7,900원 좀 되는데 내가 좀 추가 매수 해가지고 이게 15% 됐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칠- 근데 지금도 예.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예. 뭐 또 추가 매수를 좀 더 해야 되는가, 뭐 이거 좀 전망을 좀 봐줬으면 좋겠고, 예. 예. 그리고 또 텔레비 엄청 보니까네, 뭐 이게 코스피 200으로 넘어간다 하는 걸 내가 뭐 잘 모르겠는데, 예. 한번 본 것 같아서 이게 무엇인고 내가 잘못 알았긴가 한번 알아봐 주이소. 예. 일단 웅진에너지가 오늘 종가가 5,130원이네요. 예. 7,250원대 사셨으면 주가가 한 2, 3개월 동안 단기적으로 횡보했을 때 그때 가격 부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오래됐어요. 7,900원인가 그래 되는데 내가 추가 매수 해갖고 이거 7,250원 됐어요. 예, 금년도 한 1, 2월쯤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비중이 15%시고요.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가 궁금하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추가 매수하고 전망은 어떤 놈공
앞으로의 전망이요. 예. 그럼 뭐 매도를 해야 되는 게인가 어야 되는 건데 좀 알아주이소. 지금 자리에서 쉽게 올라가지 않겠다. 매도를 하십시오 하시면 우리 시청자께서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해야지. 예. 해갖고 딴 데 돌려야지. 예. 어쨌든 손실을 좀 최소화하는 방안을 저희가 좀 짜보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이 종목은요, 유창희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예. 잘 감사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웅진에너지가 이제 뭐 방금 전에 물어보신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다는 거는 이제 우량주 지수화 되는 거에 편입되는 거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닙니다. 예. 나쁜 거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다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태양광 관련된 업체가 다 좋지 못하고 있죠. 특히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도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고요. 실적은 올해 지금 적자로 전환이 대규모 적자를 전환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이제 시설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채 비율이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 그리고 단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도 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적자가 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OCI를 좀 보신다면 OCI가 얼마 전에 투자를 연기를 했죠.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를 연기를 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회사가 연기를 했다는 얘기는 좀 불확실하다는 거죠. 또 유가를 좀 보신다면 유가가 지금 꺾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또 떨어질 수 있고요.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거를 갖고 있어봤자 이게 다시 7,000원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올라올 수는 없다고 보고요. 시장이 강력하게 좋아야지. 그러니까 다시 2,000포인트나 뭐 2,100까지 올라와야지 이 종목이 거기에 편승해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종목만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만약에 다른 종목을 잘 선택을 하신다면 이 종목은 겨우 매수가 근처에 올라오겠지만 다른 종목을 잘 매수한다면 주도주로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힘드신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거의 1년 되신 것 같은데요. 1년 되셨다고 하더라도 일단 손실을 좀 확정을 짓자. 왜 그러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 보시죠. 5월달하고 6월달에 옆으로 기간 조정 한 3개월 주고 나서 빠졌어요. 빠지고 나서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종목은 더 빠졌거든요. 더 빠지는 모습. 근데 지금 그러한 모습하고 좀 비슷해요. 비슷한 상황에서 빠졌을 때 여기서는 헤어나올 수가 없다. 주식에서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지하 2층에 지하 10층이 있고 지하 10층이 끝인 줄 알았는데 뭐 지하 20층도 있듯이 일단은 지금 위치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자르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물론 비중은 적습니다. 15%시기 때문에 나 한번 가보겠다고 하신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 자르시는 게 좋고요. 추가 물타기 매수는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 팀장님 조언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번에는 또 다음 종목을 봐야겠죠. 현대자동차, 현대차, 포스코 둘 다 매수를 좀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매수 시점이 궁금하시다고 하고요. 내일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는데요. 8466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열 팀장님, 이 두 종목은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를 것 같고요. 이열 팀장님 같으면 둘 중에 어느 종목을 사고 싶으신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그 매수하시는 데는 그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자분이 이제 뭐 단기로 투자한지, 중기 투자인지, 또 내지는 뭐 실적주 투자인지, 뭐 또 주도주 투자인지 이런 것들을 좀 결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두 종목 다 우리나라 굴지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죠. 현대차, 포스코 마찬가지인데 현대차는 좀 주도주군에 속해 있고 포스코는 최근에 약세 그룹에 속해 있죠. 철강주가 좀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만 이제 철강주도 충분히 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관심은 갔는데 속도 면에서는 아무래도 자동차주보다 좀 약하겠죠. 그래서 속도를 생각하신다면 현대차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철강주의 경우에도 2분기부터 실적이 좀 개선되는 부분이라는 부분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매수 자체는 두 종목 다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사실 현대차도 24만 원 수준이면 그렇게 높은 가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흐름이다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오늘 21선 돌파 여부가 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좀 21저항을 아직은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흐름을 좀 보면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충분히 뭐 현대차의 실적 흐름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23만 원 정도의 손절 라인을 제시하면서 본다면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목표가는 한 26, 7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포스코의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포스코는 지금 사실 철강주들이 이제 실적이 좀 턴이 돼야 되는데 중국 모멘텀도 좀 불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격적으로 보면 한 38만 원대 정도에서의 저항이 뭐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매수를 해서 좀 하려면 상당히 좀 중장기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요. LMS 보겠습니다.
14,959원에 15%를 가지고 계신데 추가 매수를 해서 이 가격이 됐다고 하시고요. 또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네요. 이 팀장님. 네, 예. 오늘 이렇게 추가 매수를 많이 물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LMS 예를 들어서 뭐 미래 나노텍이라든지 그러니까 신한인터텍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뭐 제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LMS는 조금 후발주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이 전체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실 겁니다. 아몰레드 관련해서 백라이트 그러니까 아몰레드를 좀 선명하게 하거나 그 관련된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일단 작년에 보시면은 그러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죠. 작년, 재작년에 삼성의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부품주가 상당히 좋았었지만 작년 후반기 혹은 오히려 작년 초반이 꼭지점이고 그 다음부터는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되어 있었고 추가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좀 단가 인하에 대한 압력을 좀 받으면서 오히려 실적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쭉 빠지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LMS가 더 좀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신제품도 나왔고 2분기서부터 다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이미 주가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가지고 난 빠져나오겠다 그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있는 종목까지 수량 가지고 게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위치가 지켜진다라면 최근에도 상승폭이 상당히 약했어요. 다른 LCD 관련된 종목군들에 비해서 약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12,000원, 13,000원 돌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이제 뉴스를 좀 보신다면 신주 인수권 수량이 가격대가 보통 13,500원 정도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물론 수량은 한 100만 주 정도 그 정도 지금 수량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무슨 얘기냐 13,000원, 14,000원대 가게 되면 전환 사채에 대한 신주 전환 그러한 부분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가 적정 가격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위치 돌파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번에도 거기를 맞고 지금 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 가격대에서. 그래서 여기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가 돌파가 안 된다라면은 다시금 바닥 따지기, 추가 하락은 안 할지언정 일단은 옆으로 기간 조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진다라면 만약에 11,000원이 무너진다라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N자형으로 빠진다라면은 일단 11,000원이 무너진다라면은 한 만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11,000원이나 11,000원 정도를 손절가 놓고 대응하시고 올라왔을 때 상승했을 때 13,500원 돌파를 좀 보시고 13,000원에서 13,500원이 돌파가 되면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일단 시간하고 좀 더 기업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자르실지 아니면 더 보실지는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하나하나 77님께서 보내신 문자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문자를 보냅니다 하셨고요. 비가 올 것 같다고 하셨는데 오늘 밤에 제주도랑 전남 지방으로 해서 이렇게 좀 비가 좀 내린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링네트를 문의를 하셨습니다. 3,397원에 20%를 가지고 계신데 목표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셨네요. 이열 팀장님. 링네트는 이제 네트워크 장비 회사가 되는데요.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이제 테마 흐름이 이제 엮여 있어요. 그래서 테마주들은 사실 목표가를 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기 어떤 수급 세력에 의해서 많이 주가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업의 어떤 흐름에서의 주가를 보면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제 테마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테마주라는 거 잊지 마시고 테마주는 위에서 잘못 물리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3,500원 정도의 안착이 필요한데 3,500원에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신 가격이 한 3,400원 정도 되시는데 3,500원이 장중에 간다고 하면은 좀 물량을 줄이시거나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3,500원 안착이 된다면 조금 더 올라갈 여전히 있어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다시피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수급이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래가 좀 많이 나왔는데 그 물량 조절 부분 충분히 좀 유의를 하시고요. 오히려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을 때 이제 단기 대응 정도는 가능해 보이지만 목표가는 많이 잡지 마시고 3,500원 선이 중요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5052님께서 로엔을 문의하셨습니다. 매수가가 1,400원인 걸 보니까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도 같고요. 비중이 30%십니다. 오늘도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데요. 궁금합니다 하시면서 이번에는 울산에서 문의를 하셨네요. 네, 로엔 회사가 뭐 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온라인 음악 판매를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멜론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의 거의 70% 정도 시장을 차지하는 그거를 이제 공급을 하는 회사인데, 작년까지 상당히 좋았죠. 뭐 나는 가수다. 혹은 뭐 그동안 지금도 그렇죠. 조금 저는 좀 지겹긴 하지만 오디션 관련된 프로, 그러니까 음악 오디션이죠. 거기에 관련된 프로가 나오면서 거기에 음원 판매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로엔 같은 회사는 땅 짓고 훔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건 없고 음악에 좋은 음악이 있으면 판매를 하는, 거기서 수익을 얻는 기업인데, 좀 작년부터 혹은 이제 조금 안 좋은 얘기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저작자 협회 쪽에서 조금 수익 구조를 좀 다시 배분을 하자, 좀 조정을 하자. 그랬을 때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그러니까 실시간 음악 듣기라든지 아니면 다운로드를 했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 그동안 저작자가 가져가는 부분이 좀 적었는데 이 부분을 한 50% 이상, 100% 이상 올리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실적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정체 현상을 띠고 있습니다.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길게 본다라면은 회사의 주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1분기 실적 또한 880억 정도, 88억 정도. 1년으로 친다라면 작년에 한 250억 정도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그거에 한 거의 50% 가까이, 혹은 30-40%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본다라면 더욱더 앞으로 더 좋아진다. 또 특히 스마트폰이 판매가 더욱더 확대가 되면서 요즘에 다 음악 듣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전에 MP3가 아니라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고 다운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조금 악재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1,400원 정도 매수가 되셨는데 일단 지금은 매수 포인트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 좀 관망하는 포인트고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이 종목군이 11,500원이 돌파가 됐을 때, 그 다음 바닥을 다지고 돌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지금은 빠지고 있으니까 저점 매수를 하자. 이건 조금 성급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잡아드릴게요. 일단 저점을 깨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400원이시면 어제 오늘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11,000원 정도, 그러니까 1,900원에서 11,000원 돌파가 되는지를 보십시오.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바닥이 완성이 되면서 위로 한 12,000원이나 13,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저점을 깨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손절가로는 최근에 찍었던 자리죠. 한 만 원 정도, 조금 주식이 10,000원대에서 조금 강한 지지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 950원 정도를 잡아드릴게요. 950에서 10,000원대에서 움직이다가 이 자리가 무너진다 싶을 때는 거기서 손절을 하시거나 비중을 줄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라온다라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900에서 11,000원 돌파를 보시고 거기가 돌파가 안 된다면 일단은 중립에 놓고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차 부품주죠. SL 보겠습니다. 최근 장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세가 눈에 띄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SL 21,600원에 30%, 21,600원 오늘 종가로 찍었던데 종가 베팅을 하신 건지도 모르겠고요. 단기적으로 전망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7850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글쎄요, 단기적 전망은 글쎄요,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자동차 부품주들의 실적이 그래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또 자동차들이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흐름들은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매수가가 좀 높으시다는 게 좀 아쉽네요. 사실 최근에 SL은 말이죠, 4월 같은 경우는 15,000원대까지 빠졌다가 좀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 상승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물량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시장이 지금 다시 그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동차주라든가 다시 주도주로 나선다든가 수급이 좀 들어와 준다면 충분히 뭐 반등을 이용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SL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헤드램프 관련 굉장히 유명한 그런 회사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약간 좀 저평가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좀 주가가 좀 올라가 있는 부분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지지 라인을 다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항상 매수를 할 때는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걸 바라고 매수를 하지만 빠질 때를 여러분이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23,000원 선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역시 지지 라인은 21,000원과 20,000원이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세가 좀 약세를 보인다면 비중 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반도체 매수하신 가격을 다시 한번 보내주셨군요. 저희가 이 종목 지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울반도체 26,700원에 20%를 사셨다고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0141님께서 문의를 하셨어요. 네. 뭐 LED 업체 자체가 지금 실적이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도 역시 지금 실적이 계속 연중 계속 저점을 형성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200억 정도, 그전에는 한 500억 정도 수익이 났는데 작년에 200억, 올해는 100억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LED 종목군들은 물론 저가 TV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올해로 아날로그 방송이 끝나고 내년부터 디지털 TV가 방송되면서 저가 LED TV가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은품에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근데 문제가 저가 TV다 보니까 뭐예요? 단가가 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가 돼도 크게 수익을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의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연초에 올라왔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정부가 LED 업체, 그러니까 좀 큰 대기업들한테 투자를 이들은 이제 빠지고 중소기업에서 넘겨줘라, 이러한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한번 시세가 한번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실적 개선이라든지 어떤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다시금 고향 앞으로 제자리로 돌아온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지금 26,000원 매수신데요. 일단 지금은 자를 필요는 없으시겠죠. 왜 그러냐면 작년에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가가 지켜졌던 가격대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박스권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비중 자체가 20%시고 큰 비중은 아니시지만 일단은 제가 손절가는 말씀드릴게요. 손절가 자체는 최근에 저점이죠. 21,000원이 무너지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라. 왜 그러냐면은 벌써 여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찍고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21,000원 손절가 놓고 대응하시고요. 올라온다라면 또 박스권 상단이죠. 최근에 박스권 상단이 어디냐면은 121선 라인 23,500원입니다. 그래서 23,500원이 돌파가 되면은 한 25,000원에 4,000원까지 좀 기대 심리로 올라올 수 있지만, 만약에 23,500원이 돌파가 안 된다면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 23,500원이 돌파가 안 되면 거기서 비중 축소, 돌파가 되면 조금 더 홀딩하면서 다시 한번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종목 짧게 또 보겠습니다. 2078님께서 K맥 문의를 하셨는데요. 이분께서도 손실폭이 좀 많으세요. 18,800원에 20%. 반등하면 매도를 할까요? 아니면 매수가까지 들고 갈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매수가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고요. 사실 K맥이 좀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 K맥은 사실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업체인데요. 사실 향후 성장 동력은 좀 바이오 분야 쪽에 좀 두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좀 성과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지금 메리트라면은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게 메리트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아직 저점을 다진 건 아니기 때문에 10,000원 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기다리시되, 반등하면 제 생각에는 좀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투자 샘플러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내일도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해드릴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에도 많은 참여해 주십시오. 자, 샘플러스의 유창희 전문위원, 또 아이밸류 네트워크스 이휴열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일은 금요일이죠. 투자 플러스가 특별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매주 금요일 부동산 특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세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고요. 토지 매입과 매도의 실무적인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샘플러스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